자, 진도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양도로 보는 녀석 특이한 케이스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랬죠? 뭐죠? 부담부 증여.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부담부 증여는 강남 아줌마 등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증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는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부담부 증여는 단독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요.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기본 개념만 알면 절대 어렵지가 않은데 기본 개념에서 흔들려 버리면 말장난에 넘어가면 또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빨리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계속해서 우리 2월달에 이거 설명드렸죠? 부담부 증여. 네. 그래서 빨리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부담부 증여는요. 유상과 무상을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물어본다. 자, 갑이 취득을 했죠. 얼마에 취득했다? 4억 원에 취득했다. 3억 원에 취득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을한테 양도를 합니다. 얼마짜리를? 5억짜리를. 자,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을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예. 이때 사실상 이전되었답니다. 그러면 과세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때 누구한테 얼마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거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를 확인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뭐를 따져라? 대가가 있니 없니를 따져라.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넘겨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게 있니 없니를 확인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받았다 하면은 그 대가의 종류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 뭘 받았냐 상관없어요. 그래서 대가를 받았대. 이때 그럼 우리는 이걸 무슨 양도? 유상양도. 아니 대가를 안 받았대. 무슨 양도? 무상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한테 이런 거 해주실 분 있으면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저 알고 보면 엄청 불쌍한 사람이에요. 많이 불쌍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합시다.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됐을 때 누구한테 얼마에 대해서 과세할 것은 판단 기준이 뭐다 여러분? 대가의 유무를 가지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대가를 받았다. 무슨 양도 여러분? 유상양도. 대가를 받지 않았답니다. 무상양도. 그러면 이때 유상이냐 무상이냐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과세가 되는 과액과 납세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빨리 진도 나가야 돼. 자, 그래서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양도일 때 과세가 되는 가액은 뭐다, 여러분? 과세가 되는 가액은 뭐다? 양도 차익이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해서 무조건 세금이 얼마 나오냐? 그거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양도 차익이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양도 차익이 적으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적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얼마 나온가? 사례에 따르면 2억. 그럼 이때 양도자는 이 양도 차익을 줄이려고 어떤 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 요 가액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다운 계약서야. 다운 계약서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얘기죠. 과세가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줄이겠다는 얘기죠. 양도 가액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양도 가액에서 뭐를 빼라? 뭐를 빼라? 취득가액을 빼라.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여러분? 양도 차익이 된다 그 얘기죠. 이게 과세가액이야 여러분. 얼마? 2억. 차익이야. 다 아세요 여러분? 쓸 필요도 없어. 그냥 흐름만 그려. 근데 만약에 여기 갑시다. 그러면 이 2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 텐데 이때의 갑과 을 중에서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잡아라? 누구한테 때려라 세금을? 유상양도일 때는 항상 누굴 잡는가? 도잘 잡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요 양도차 2억을 먹은 사람이 누구니까? 도자니까 수자니까? 도자니까 도자한테 때리라고.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 흐름을 모르고 그냥 외우려는 게 문제가 되는가. 다만 이때 양도자한테 과세를 하되 양도자가 개인이면 뭐로 과세가 되는 거고?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 근데 우리 법인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 아니죠. 세무사 등 세무를 전공을 하신 분들은 이게 제일 어려워요. 법인세가. 법인세는 세법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회계도 알아야 돼요. KIFRS라는 한국 최대 국제 회계기구에 따라서 법인이 어떤 회계 처리했고 그 법인이 회계 처리한 내용이 세법의 규정과 일치 여부를 판단해서 세법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세무 조정을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무 전문가 자격시험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바로 여기서 엄청난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법인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법인세가 시험 범위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때려쳐야 돼. 전공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때는. 다행이죠. 그러면 소득세로 과세라는데 한 번 더 따져라. 여기는 그 양도행위의 사업성이 있니 없니를 물어서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우발적 양도다. 그럼 뭘로 과세하는 거고? 양도소. 흘러가는 흐름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죠. 흐름을 보라고. 근데 이 양도가 사업행위로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는 뭐로 간다? 종합소득세로 간다. 종합소득세 중에서 뭐로 과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죠. 흐름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대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무슨 양도? 무상양도. 그러면 이러한 여기 유상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라면 매매가 전형적인 100% 유상양도죠. 그러면 무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여.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상속. 두 가지죠.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가 나오면 무슨 생각? 무상. 차이점은 뭐다?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은 뭐다? 눈을 떴니 감았니. 그죠? 재산을 이전해주는 무상 이전자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 뭐로 간다? 증여. 두 눈을 감으셔 하십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상속. 그러면 선택하라. 상속을 받을래요? 증여를 받을래요? 그러면 세부담 측면에서만 고려한다면 상속을 받으실래요? 증여를 받으실래요? 응? 상속을 받아야 된다고. 상속세나 증여세는 둘 다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를 정합니다. 그래서 상속세율과 증여세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는 1억까지는 10%고 1억을 초과해서 5억까지는 20%고 5억을 초과해서 10억까지는 30%고 10억을 초과해서 30억까지는 40%고 30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50% 때립니다. 그리고 그 상속세를 그대로 증여세 세율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세율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상속과 증여에서 차이점은 어디서 나오냐? 공제에서 차이가 나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이거는 알아두십시오. 부부지간에 증여할 때는 얼마까지? 부부지간에 증여가 있을 때는 얼마까지 증여세 부담 없다고 그랬어요? 6억. 꼭 기억하라고요 그거는. 단 한 번 6억을 공제받으면 몇 년간은? 10년간은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부부지간에 30억을 넘겨받겠다. 남편으로부터 30억을 넘겨받겠다. 증여세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번당 얼마? 6억씩 몇 번에 걸쳐서 5번에 걸치는데 한 번당 몇 년? 10년. 그러니까 몇 년에 걸치다? 50년이죠. 50년에 걸치는 거죠. 그거를 한 방에 해결하는 게 바로 뭐다? 상속이죠. 상속은 알아두시오. 부부지간에는 상속세 과세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단 무제한으로 과세를 안 할 수는 없고요. 30억까지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로서 법정 상속 재산 받은 가액이 30억까지는 상속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면 30억까지 상속세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여를 받아야 된다? 상속을 받는다? 상속을 받는다. 이걸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얘기한다 안 한다? 얘기해야지.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자기야 글쎄 우리 30억짜리 재산을 세액 부담 없이 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증여보다는 상속이 더 유리하대. 그래서 안 가겠다는 아저씨 자꾸 보내는 거죠. 생전 안 움직이는 사람이 갑자기 여보 우리 산에 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산에 가자. 그거 뭔가 있는 겁니다. 산에 가면 뒤를 조심해야 됩니다. 뒤를. 밀어버리는 거죠. 산꼭대기에서. 그러더니 안 간다 그러니까 어디 가지? 뱃놀이 가지. 웬 뜬금없는 뱃놀이. 그래서 저는 절대 저희 집 사람은 어디 안 다닙니다. 자, 결론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둬야 돼. 그 대신 나중에 실무 합격하셔서 실무 나가면 반드시 상속, 민법상 상속 관계, 그에 따른 상속세, 그리고 증여와 증여세는 여러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중요한 재산이고요. 중요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론 어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상속과 증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컨설팅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문가가 되고 전문가 수수료, 상담 수수료 받을 거 아니야. 자문료를. 중개료만 먹고 살 거야? 자, 무사입니다. 그러면 이때 상속은 가야 되는데 가 안 가? 안 가. 그래서 뭘로 가자? 일단은 증여로 가자. 그러면 증여일 때는 뭐다 여러분? 과세되는가 이게? 전체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상속과 증여는 무슨 과세예요 여러분? 시가 과세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놓치시면 안 돼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무슨 과세다고요? 시가입니다. 시가. 거래가액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실가예요, 시가예요? 실가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상속과 증여는 실질 거래가액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죠. 왜? 대가를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로 가는 거야? 시가.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증여면 100% 전형적인 무상양도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야? 단순증여. 그러면 이때는 과세가 되는 가액이 뭐다? 증여 당시 재산가액이다. 얼마에 저 살에 따르면? 얼마예요? 5억 원이죠. 그러면 여러분 딴 거 보지 마세요. 증여면 얼마 과세되고요? 증여면 얼마 과세되고요? 5. 양도면 2억.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딱 느껴져. 아, 똑같은 5억짜리 부동산인데 증여 계약서 쓰면 얼마고? 5억이고 매매 계약서 쓰면 얼마고? 2억. 세부담의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야 돼요. 아, 결론 냅시다. 매매일 때 세부담이 적다. 증여일 때 세부담이 적다. 네, 매매가. 즉 증여가 세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꼭 잡으셔야 돼요. 이해? 그리고 무상일 때는 항상 도자를 잡아라. 수자를 잡아라. 누굴 잡아야 돼? 수자야. 수자. 왜? 도자를 왜 못 잡아? 왜 여기는 도자가 아니야? 무상일 때. 도자는 받은 게 없어. 여기는 도자가 받은 게 있으니까 도자한테 과세하는 거지만 무상일 때는 도자가 받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자를 못 잡아. 그래서 항상 무상 이전일 때 세부담은 누가 내는 거예요? 무상 취득자가 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결론 냅시다. 매매일 때 과세가액은 누구고? 얼마고? 2억. 이걸 누가 내고요? 양도자. 증여일 때는 얼마고요? 5억. 누가 내고요? 양수자. 잡히셨죠? 그런데 이때 이 갑과 을이 다시 한번 갑시다. 이번이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이 보여갖고 지금 할 수 없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 계속 공부했던 분들은 이렇게까지 안 가도 다 알고 있는데. 꼭 그럴까? 새롭죠? 네, 들을 때마다 새롭고 신선하고 참신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데 이 갑과 을이 누구라면 배우자나 나왔다 뭐 직계 좀비 속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세법은 어떻게 한다? 이러한 거래는 정상적으로 본다, 비정상적으로 본다. 비정상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부부지간에 사고 팔았대요? 또는 부모가 자식한테 팔았대요? 정상적인 매매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야. 그래서 강남 아줌마인 갑이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들한테, 자식한테 뭐 해주고 싶어? 뭐 해주고 싶어? 증여. 왜?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입학기념으로 하나 이벤트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기념으로 소소하게 얼마짜리 하나, 5억짜리 하나 애 명의로 넘겨주고 싶은 거죠. 나 누구니까? 강남 아줌마니까.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무슨 계약서 써요? 무슨 계약서 써요? 증여 계약서 쓰는 거죠. 그래서 증여 계약서 쓰려 했더니 세무 전문가 또는 은행 FP들이 증여 계약서 쓰면은요 얼마에 대해서 누구한테 아들 수자 아들한테 뭐가 부과돼요? 뭐가 부과돼요? 증여세. 그러면 이 증여세를 누가 내야 돼요? 아들이 내야 되는 거죠. 무상일 때는 항상 누가 내는 거다 세금을? 무상취득자가 내야 되는 거. 근데 제가 굳이 초딩이란 말을 왜 했어요? 자, 세법에서 학생의 신분을 밝힌다는 것은 소득 창출 능력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학생 신분, 대학생이다, 대학원생이다 이렇게 학생 신분을 나타낸 것은 세법에서는 뭐를 얘기하는 거다? 소득 창출 능력이 없다. 소득세 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얘는 증여세 내, 못 내? 못 내죠. 초딩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증여해준 누가? 강남 아줌마가 뭐까지 대납해준다? 증여세까지 대납해. 요 정도까지는 해줘야 돼요. 얘가 어디 돈 있다가 증여세를 내냐고. 그래서 엄마가 증여세를 뭐하면 의리낼 걸 대납하면 세법은 그 대납해준 뭐를 증여세를 또 하나의 뭐로 봐서 증여로 봐서 다시 또 뭘 때린다? 증여세 때린다 그랬죠. 근데 이게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어차피 또 누가 내니까? 강남 아줌마가 내니까. 요 정도는 해줘야 엄마 대접받지 않겠어 요즘? 나 누구야? 강남 아줌마. 그랬더니 5억 원에 대해서 수자한테 증여세가 가서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세부담을 줄이면서 애한테 세부담을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죠. 그러니까 무슨 계약서 쓰면 돼? 매매계약서 쓰자. 매매계약서면 과세가액은 2억. 누가 내? 도자, 갑이 내는 거죠. 그러면 세부담 해결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갑이 내니까 엄마가 내주니까. 그래서 뭘 써? 매매계약서. 그래서 이때에 이 매매계약서 당사자가 누구면 이게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소간이면 이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무슨 계약서 썼어도 우리는 뭐로 본다? 증여로 추정한다. 그래서 설사 무슨 계약서 썼어도 매매 계약서 써도 이게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소간이면 우리 세법은 매매로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뭐로 추정해서 증여로 추정해서 뭘로 때린다? 증여세로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매 계약서를 쓴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장난치지 마라. 니네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설사 뭘 썼어도 매매 계약서 썼어도 세법은 원칙적으로 인정해주마 안 해주마? 안 해주마. 뭐로 때리겠다? 증여세. 그러니까 장난치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단 제가 누차 강조한 게 있죠. 무슨 규정은 추정 규정의 특징은 뭐랬어요 여러분? 반증의 제시를 허용합니다 그랬죠. 반증의 제시. 그래서 우리가 비록 누구지만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소간이지만 실제 매매를 했습니다라는 이런 대가 관계를 뭐 한다면 증명한다면 대가 관계를 입증한다면 그때는 다시 뭐로 본다? 매매로 봐준다. 요게 작년에 어디에 반영된 거죠? 취득세에 반영된 거죠. 적혀 있나요? 참조 몇 페이지? 참조 81쪽이죠. 적으세요. 참조 81쪽 적으시고요. 81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 간의 매매할 때는 뭐를 추정해서 증여를 추정해서 뭘로 때린다? 증여세.
그러면 이 취득하는 사람은 뭘 내야 되는가?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 내야 되잖아. 또 증여세뿐만 아니라 뭐도 내야 돼? 취득세. 양도냐 매매냐 무상이냐 관계없이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뭘 또 내야 된다고? 취득세. 그래서 여러분 81조 봅니다. 맨 밑에 양가로 7번. 밑줄 배우자 또는 직계 준비서건이죠. 양가로 7번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뭡니까? 배우자나 직계 준비서건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거 이미 했을 텐데. 근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준비서건의 부동산을 뭐하면? 취득하면 동그라미 시뻘겋게 뭐로? 증여로. 다만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 2, 3, 4가 있죠? 묶으셔 있죠? 묶여 있고 거기에 뭐라고 적어놔야 돼? 유상.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뭐를 취득한 거라 본다 여러분? 유상 동그라미. 그럼 지금 양가로 7번은 무상이냐 유상이냐 이거 구분하는 문제죠. 그리고 이거 작년에 신설된 규정이죠. 작년에 제가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나왔죠. 그대로. 단 8번과 혼합해서 나왔죠.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는 뭐다 여러분? 유상. 바로 요거죠. 대가 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 뭐로 보고? 양도로 볼 뿐 아니라 취득세도 뭐로 봐라? 무상으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유상. 그게 바로 동그라미 1, 2, 3, 4죠. 이해하십니까? 정리할게요. 배우자나 직계 준비서건에 매매했다? 세법은 인정 안 해준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뭐로 본다? 증여로 추정해서 뭐로 때린다? 증여세로 때린다. 이때 증여로 취득했다, 매매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을은 뭐가 일어났으니까? 취득이 일어났으니까 뭐가 과세가 된다? 취득세 또 과세되는 거죠. 상속을 받아도 취득세 내고 증여를 받아도 취득세 내고 매매로 취득세 내야 되잖아. 그 취득세 내는데 이때 취득세 과세될 때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취득세도 뭐로 봐라? 뭐로 봐라? 증여로 봐라. 그런데 단 동그라미 뭐에 해당하면 1, 2, 3, 4에 해당할 때는 이때는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이라더라도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그 얘기죠. 이해되시죠? 바로 그게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 2, 3, 4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나와 있는 그 관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그대로 여기 취득세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하나같이 다 뭐다 여러분? 대가 관계의 입증 여부를 얘기하는 거죠. 특히 3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3번은 특징이 뭐랬어요 여러분? 교환. 분명히 체킹해놨는데 어디 갔어 동생? 응? 화장실? 도망가지 마세요. 정말 쉬는 시간에. 어디까지 했지? 여기 교환. 그래서 부동산을 뭐 했다면? 교환만 인정돼 여러분? 위에다 주세요. 매도, 대물변제 이런 거는 인정 안 돼. 교환만 인정. 출전이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요 부분. 그리고 4번이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뭐 한다? 증명. 이 증명은 누가 하는 거야 여러분?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그걸 증명하면 인정할 거냐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과세관청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방법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 어쨌거나 납세 의무자가 대가 관계가 있음을 뭐하면 제시를 하면 그걸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 과세권자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그걸 잡으시고요. 다시 284쪽으로 옵니다.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결론 냅시다.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 간에 매매했던 우리 상증법상 뭐를 추정해서 증여를 추정해서 뭐를 때린다? 증여세. 단 대가 관계를 입증한다면 뭐로 볼 수도 있다? 유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아니면 입증하지 않으면 어디로 온다? 결론은 증여로 오는 거죠. 그러면 매매와 증여일 때 어디가 세부담이 더 크다? 증여. 그러면 이때 우리는 고민을 한다. 증여를 하더라도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는 거죠. 그 찾아보는 걸 여러분이 찾거나 여러분이 찾지 못하면 누구한테 가는가? 전문가한테 가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면 전문가 그냥 가르쳐주죠? 아니죠. 절대 아니죠. 마치 여러분한테 와갖고 중개 목적물 또는 임대차 목적물 있는 거 가르쳐달라는 거와 똑같죠. 그럼 여러분 그냥 가르쳐줘요? 아니잖아. 여러분 그걸로 먹고 사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게시판에 질문이 올라왔어요. 게시판에 질문 올라올 때 제가 답하기 제일 힘든 게 저학대 숙제를 냅니다. 사례를 제시해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교수님. 1, 2, 3, 4. 그리고 마지막 4번은 뭔지 아십니까? 절세 방안은. 제가 답변 드립니까? 못 드립니까? 절대 못 드립니다. 그러면. 왜? 1, 2, 3, 4 제가 숙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예요? 물어보면 제가 뭐 해야 돼요?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그거 할 시간이 솔직히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내가 이거 앉아서 이거 풀고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계산한더라도 그게 정확하지 않아.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달라지면은 저한테 책임 추궁 들어옵니다. 그래서 절대 어느 전문가나 절대 얼마에는 얘기 안 해줍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아니면 돈 내고 맡기든지 세무사한테. 질문 저렇게 올리면은 답 못해요. 짤막짤막하게 해야지 저처럼. 그냥 빨리 저도 치고 빠지게 좋게. 그게 하나의 요령인데 답을 못하고 있어요.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고민합시다. 매매와 증여일 때 이 부담부,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 일단은 여러분 우리 알고 있죠? 뭐죠? 부담부 증여다. 이게 대안이다는 얘기야.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아니다? 이다.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이 단순 증여보다 뭘 선택한다? 부담부 증여 선택한다 그랬잖아. 부담부 증여. 강남 아줌마들의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가 세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부담부 증여가 있다. 원칙. 자, 사례 제시합시다. 채무액이 얼마다? 3억 원이다 가정합시다. 마지막에 진짜 이거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일일이 하는 거. 얼마짜리를 증여하는데 그 증여할 당시에 얼마에 3억 원에 뭐가 있다면 채무액. 누구 채무액? 갑의 채무액이죠. 요거를 누가 수중자가 뭐 하는가? 인수하면서 뭐 하는가 여러분? 증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죠.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 284쪽 양가로 2번 부담부 증여에 대한 정의가 나왔죠. 증여자의 채무를 누가? 거기 써져 있잖아. 정의. 증여자의 채무를 누가?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부담부 증여가 있게 되면 원칙. 자, 물었죠.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해 주겠답니다. 세상에. 주면 여러분이 저한테 줘야죠.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5억짜리 아파트를 드린다. 무상으로 드리겠대. 증여하겠대. 그 대신 지금 제 명의로 받은 뭐가 있으니까? 대출금이 있으니까. 또는 전세를 주다 보니까 뭘 받은 게 있으니까? 전세금을 받은 게 있으니까. 임대 주다 보니까 뭘 받은 게 있어서 보증금 얼마 있다고 여러분? 3억. 이걸 여러분이 대신 갚아주신다면 여러분이 대신 갚아주신다면 저는 얼마짜리를 5억짜리를 여러분한테 뭐 하겠대요? 증여하겠대요. 그럼 여러분 판단해야죠.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지극히 받는 게 정상이야. 왜? 3억 원 빚을 받아도 얼마 남으니까? 예, 그렇죠. 그거 여러분 다 알잖아. 이거 생각하시면 돼. 부담부 증여는 이것만 이거 알면 돼.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얼마의 빚을 떠안아도 3억 원의 빚을 떠안아도 5억 원에서 3억 원 빚 까도 얼마 남어? 2억. 이것 때문에 여러분 증여받는 거죠? 이것 때문에 증여받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2억 원이 순수한 무슨 양도고? 이게 순수한 무슨 거고? 무상이고. 이거는 앞으로 누가? 을이 갚할 뭐니까? 채무액이죠?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이잖아. 이걸 무상으로 생각하시면 저한테 오시라고 내가 앵겨버릴 테니까, 내 빚 넘길 테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상황 이해하시면 다 알아요, 여러분. 근데 외우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외우려고 그러니까. 외우면은 당해. 출전이 장난이 넘어간단 말이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5억짜리 부동산을 여러분들 3억 원의 채무를 인수시키면서 증여받으실래요? 물어봤더니 여러분 증여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자 아시죠? 받는 이유는 뭐예요? 전체가의 얼마 중에서 5억 중에서 얼마 빚을 떠안아도 3억 원의 빚을 떠나도 얼마가 남어? 2억이죠. 이것 때문에 받는 거죠? 이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전체가액 얼마 중에서 5억 중에서 3억 원은 무슨 양도고? 그리고 3억 원을 뺀 나머지 얼마? 2억 원은 무슨 양도고? 무상. 이것 때문에 받는 거죠. 이게 있으면 받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가액 5억 중에서 3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고? 비중. 전체가액 5억 원에서 3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야? 60%의 무슨 양도와 나머지 몇 프로의 40%의 무슨 양도? 무상양도가 어떻게 한다? 동시에 발생한다.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알았죠? 두 번째, 요 받는다 하는 거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이때 비율을 반드시 보셔야죠. 최소 요 사례에 따르면 전체가액 얼마 중에서 3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60%. 그리고 나머지 40%는 얼마? 2억 원은 무슨 양도? 요것 때문에 받는 거다 그랬죠? 그럼 결론 냅시다. 요 사례에 따른 부담부 증여는 몇 프로의 유상가? 60%의 유상가. 몇 프로의? 40%의 뭐다? 무상이 어떻게 된 거다? 합쳐진 거다. 그렇습니다. 부담부 증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부 유상, 일부 무상. 매매면 100% 전체 유상, 증여면 100% 무상. 근데 부담부 증여는 요와 요거 사이 중간 일부 유상, 일부 무상. 이게 부담부 증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는 뭐와? 매매와 뭐에? 증여의 뭐다? 중간 형태다. 꼭 잡으셔야죠. 결론 내리면 결론 꼭 적어놓으세요. 어디든가. 세 부담의 크기를 비교해보자고. 왜 강남 아줌마들 자꾸 부담부 증여하느냐? 결론은 뭐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예요 여러분. 아 너무 높게 썼네. 웃지 마요. 불쌍해 안 불쌍해? 먹고 살라고 고생한다. 저를 좋아하시는 분은 분명히 시험에 합격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세부담의 크기를 비교합시다. 여러분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결론,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이유는 뭐야, 여러분? 예, 세금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 냅시다. 단순 증여일 때 매매할 때 어디가 더 크다? 당연히 단순 증여가 큰 거죠. 그런데 요 단순 증여와 매매 사이에 있는 놈이 뭐단 얘기야, 바로. 예, 그렇죠, 이거죠. 그럼 부담부 증여를 하면은 뭐보다는 크지만 매매보다는 얘가 크지만 뭐보단 작다. 네, 이거야, 이거.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비록 매매보다 세부담이 클 수는 있지만 뭐보다는 단순 증여보단 부담부 증여와 세부담이 어떻게 한다? 줄어든다.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은 증여를 하더라도 어떤 증여를 선택한다? 부담부 증여를 선택하는 거죠. 이거야. 그럼 결론 냅시다. 부담부 증여가 있게 되면 여러분은 이거를 뭐와 뭐를 구분해야 되는가? 유상과 무상. 요것만 구분할 줄 알면 돼. 게임 끝이야, 여러분. 그러면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한테는 게임 값이야. 그러면 이때 이렇게 부담부 증여가 있을 때는 수증자의 뭐는 채무 인수액. 얼마 인수했다고요? 저 사례 따르면 얼마 인수했다고요? 3억. 이거는 무상이니까 유상이니까? 유상이니까 이건 뭐로 보아서? 양도로 봐서 뭘로 때려야 돼? 양도소득세. 누구한테 때려야 돼요? 갑이야, 을이야, 또? 당연히 갑이지. 갑한테 과세가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죠? 맞습니까?
양도 차익이니까 뭐에서 뭘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가에서 뭘 빼야 되는 거야? 취득가 빼야 되죠. 그러면 이때 부담부 증여로 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양도가 이건 지금 얼마로 제시가 됐고 사례가 수증자의 채무 인수액만 유상으로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얼마 저 사례에 따르면 얼마야? 증여 당시 재산가액이 5억 원에서 요 채무 인수액은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 그러니까 요 채무 인수액을 뭐 하면 빼죠? 빼니까 저기 얼마 남아서 사례? 지금 여러분 2억 전에 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2억. 이거는 유상이야, 무상이야? 무상이죠. 그러니까 2억 원은 뭘로 때려야 되는가? 뭘로 때려야 되는가? 증여세로 때려야 되죠. 누구한테? 을. 얼마만? 그럼 3억은 어디 갔어? 그 양도소득세를 때리겠다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 여러분. 우리 이거 구분했죠? 60% 유상과 40% 무상 나눴죠? 그럼 요 유상으로 구분된 놈은 뭘로 때리고? 양도소득세. 나머지 40% 요 놈은 뭘로? 증여세. 이게 부담부 증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랬잖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할게요. 부담부 증여는 일부 유상, 일부 무상. 짬뽕 돼 있다고. 저거 짬짜. 그걸 또 적냐? 짬짜 뭔지 아시죠? 짬뽕과 짜자. 똑같다고. 여러분 정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부담부 증여는 이것만 알면 다 게임 끝이야. 모든 문제가 나왔더라도. 일부 유상, 일부 무상. 그러면 수증자의 채무 인수액은 무슨 양도로 봤으니까? 유상. 그러니까 요 놈은 뭘로 때리겠다? 뭘로 봐서? 양도로 봐서 뭐로 때린다?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누구한테 때려야 돼? 도자, 수자. 도자, 갑한테. 근데 항상 양도소득세는 뭐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여러분? 차익. 차익이니까 양도가에서 뭘 빼야 되는가? 취득가에. 그리고 나머지 증여 당시 재산가액 얼마에서? 5억 원에서 유상으로 본 채무 인수액 얼마? 3억을 뺀 금액 얼마? 2억. 이거는 순수한 무슨 양도고? 그러니까 요 놈은 뭘로 때리고? 증여세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결론. 부담부 증여는 일부는 양도소득세, 일부는 증여세로 가셔야 되는 거죠. 되셨죠? 다만 저 비중의 사례에 따르면 유상 양도비율은 몇 프로고? 저 사례에 따르면 유상 양도비율은 몇 프로고? 60%, 무상 양도비율은 40%다. 그것만 구분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 채무 인수액 얼마? 3억 원은 무상으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유상으로 보라고, 유상. 그래서 유상 양도가액은 얼마 되는가 지금? 3억. 그러면 이제 차익을 구해야 되죠. 유상은 항상 뭐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그러니까 양도가액 얼마에서? 3억 원에서 얼마 빼야 된다고? 취득가 빼야 되는 거죠. 당초 취득가액 얼마로 제시가 됐어요? 예, 우연찮게 똑같이 3억 원 나왔죠. 이걸 그대로 다 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지금 당초 취득가액 얼마예요, 여러분? 3억. 그래서 지금 우리 양도가액을 얼마로 봤어요? 3억. 여기서 빼는 취득가액도 얼마? 3억. 전액 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안 돼요? 전체가액 얼마 중에서 몇 프로만 유상양도로 잡았어? 그럼 뭐 여기에 빼는 뭐도? 취득가액도 몇 프로만 인식해줘야 돼? 60%만 인식을 해야 되지. 이해하세요? 아니 전체가액 5억 중에서 유상양도로 본 금액이 얼마야? 3억. 그럼 전체 중에서 3억으로 인식한 비중은 몇 프로야? 그러면 여기에 맞대응되는 취득가액도 몇 프로만 인식해줘야 돼? 60% 인식해줘야죠. 이해하시나요? 취득가액 전액 100% 잡으면 안 되지. 지금 100% 유상이야? 60% 유상이야? 60%만 유상이잖아. 그러면 60% 유상이니까 몇 프로만 빼줘야 돼? 60%만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취득가액 얼마를 빼야 되는가? 얼마? 1억 8천만 원이죠. 따라서 양도세가 얼마 나오는가? 1억 2천만 원 나오죠. 여기까지가 기출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요게 얼마냐?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 나왔죠.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고 싶어. 출전에 계산 문제. 그러면 물어볼 수 있는 건 뭐만 남았어요 이제? 이거 남았죠.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채액은 얼마? 이거 물어보죠. 이거. 얼마예요? 1억 2천만 원이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양도채가 얼마다고? 1억 2천만 원. 나머지 2억 원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2억 원은 증여세. 그러면 총 과세되는 가액은 얼마예요? 어? 총 이 부담부 증여로 인해서 과세되는 가액은 얼마예요? 3억 2천만 원이죠. 이해되십니까? 이 중에서 3억 2천만 원에서 2억은 뭘로 간 거고? 증여세. 나머지 1억 2천만 원 뭘로 가는 거고? 양도소득세죠. 근데 실은 시험은 어디까지 물어봤다고? 취득가액까지 물어봤다고. 그러면 이게 또 나온다면 절대 이 문제 그대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이제. 뭐밖에 없다고? 차익이 얼마냐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다음에 나오면 취득가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얼마를 물어본다고? 뭘 물어본다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는 양도채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는 뭘 물어볼 수 있어요? 총 과세가액이 얼마냐 이 둘 중에 하나죠. 결론. 요 부담부 증여 때 총 과세가액은 얼마입니까? 3억 2천만 원. 증여면 얼마입니까? 단순 증여면 5억. 매매면 2억. 이거야 이거. 단순 매매면 얼마고? 단순 증여면 얼마고? 그랬더니 부담부 증여했더니 얼마 나왔어? 아니 나 몰라. 아씨 오늘 첫날 왔더니 이 스킨 뭐 이상한 소리만 해갖고 이거 에이씨 나 다음 주부터 나오나 봐라. 또 들어도 모르겠다. 씨. 그래서 제가 지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거 해갖고 이리 와 끌고 가야 되는데 오지마 하는 것 같아갖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돌아버립니다. 눈으로 보면. 요거를 여러분이 집에 가서 누구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설명을.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셨으니까 고객한테 이거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고객한테 설명해야 되잖아. 이거를 이 관계를. 그러니까 이걸 집에 가서 한번 설명하라고. 저녁 드시는 아저씨 앞에서. 자기 밥 먹으면서 내 말 들어봐봐.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줘. 아저씨 밥을 먹는다 숟가락 던진다. 그래서 내 속은 뒤집어진다 안 뒤집어진다? 뒤집어진다. 이 인간아 이걸 못 알아듣냐 하면서. 그래도 밥을 먹냐?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가서 어떻게 하라? 설명해봐라.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여러분 한 분이 설명해 보세요. 한 번만 설명하면 다 알아듣는다. 근데 이걸 자꾸 뭐로만 보고 있으면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아유 씨. 저도 보니까 어렵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썼어요? 그냥 하나하나씩 풀면서 썼어요? 예, 하나씩 풀면서. 제가 이걸 여러분 통째로 외워갖고 통째로 쓴 거라면 그럴 정도의 머리면 제 인생은 벌써 폈을 겁니다. 저 학교 다닐 때 더럽게 공부 못하던 놈입니다. 성적표만 받으면 하여튼 저희 집 난타 치는 날입니다. 난타. 이 스키야 이거 성적표를 받아오냐 하면서 깨갱깨 그러면 저희 집 동네 소문났어요. 오늘 또 재준이에 두들겨 맞는구나. 자, 하물며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이걸 본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같이 하나하나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나씩 풀어간 거지. 제가 지금 외운 걸 그냥 그대로 통째로 쓴 게 아니란 얘기야. 여러분들 그거 딱 한 번만 해보시라고. 하나씩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씩 써보라고. 한 번만 하면 돼. 그 한 번을 안 하고 눈으로 보고 있으면 계속 어려워지는 거야. 이해되셨죠? 됐나요? 예, 결론. 부담부 중에 결론입니다. 원칙, 수증자 채무인색은 뭐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그래서 이거는 양도가 되니까 뭐로 때려라? 양도소득세라. 그러면 요 놈은 뺀 나머지는 순수한 무슨 양도다? 무상. 그럼 여러분이 하나만 더 알아. 전체 비중만 찾아라. 유상 양도비는 저 사례에 따른 몇 프로다? 5억 원에서 3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 60%. 그럼 5억 원에서 3억을 뺀 나머지 얼마? 2억 원이 전체가의 5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 몇 프로? 40%. 그래서 몇 프로 만들면 돼? 100%. 그러니까 결론 5억 중에서 60%는 얼마? 3억 원은 뭐고? 유상. 5억 중에서 40%는 얼마? 2억은 뭐고? 무상. 그래서 부담부 중에 가장 특징은 뭐다?
일부 유상, 일부 무상이 합쳐져서 100% 구성하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 여기 책에다 적으세요. 부담부 증여 옆에다 적습니다. 참조. 아까 몇 페이지였죠, 여러분, 우리? 82로 갑시다. 82. 82로 갑니다. 82로 가면 양가로 8번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8번 밑줄 뭐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 자, 어쨌거나 이 부동산이 갑으로부터 을한테 넘어갔죠. 그럼 을은 취득을 했죠. 매매로 취득했든지 증여로 취득했든지. 근데 지금 요거는 무슨 증여다고? 부담부 증여죠. 그러면 이때 양가로 8번 같이 봅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취득세도 뭐도? 취득세도 밑줄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죠. 채무액은 한마디로 수증자 채무인색을 말하죠. 요 놈은 부동산 등을 동그라미 뭐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유상. 아씨, 아까 양가로 7번은 원칙이 뭐였죠, 여러분? 양가로 7번 바로 위에 있던 거는 원칙이 뭐? 증여. 다만 예외 1, 2, 3, 4는 유상. 8번은 유상.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이게 나왔던 거죠. 유상과 무상을 구분해 보시오. 작년에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하죠. 아무리 특강할 때도 이거였어요. 나온다, 얘는 올해 개정돼서. 그게 바로 증여세, 취득세도 똑같이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다시 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뭐라고 써놨습니까? 원칙.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채야죠. 뭐가 있구나. 한 번만 정리하면 됩니다. 딱 한 번만, 여러분. 예외.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라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한이라면. 이게 이 부담부 증여가 배우자나 뭐라면? 직계 존비 속한이라면. 바로 여기 있던 사람들이죠. 아줌마! 아, 여기 또 왔네. 어디서 나왔었던 게? 증여세 줄이려고 얼른 왔었는데 매매로 왔던 쫓겨난 아줌마가 다시 어디 온 거야, 지금? 부담부 증여에 짠! 하고 또 나타난 거야. 이해하세요? 자, 다시 한번 외우는 거 아니야? 내가 자식한테 뭐 해주고 싶은데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증여기 했으니까 세부담이 너무 커. 그래서 내 딴에는 머리 써갖고 얼른 왔어. 매매로 왔어. 그때 세무서장이 이 아줌마 어디를 쫓겨났어? 증여로 가시오. 그래 쫓겨났죠. 증여로 왔잖아 다시. 그랬더니 무슨 말 들었어요 지금? 단순 증여보다는 뭐가 유리하대? 부담부 증여 유리하다는 소리 들었죠? 그래서 다시 어디 온 거야 지금? 부담부 증여가 짠하고 나타났단 말이야.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 좋아시오? 하고 아줌마가 또 왔단 말이야. 아줌마 왜 또 오셨어요? 아니 부담부 증여할 때가 세부담이 적어진다며. 그래서 왔지. 그때 세무서장이 뭐라는가? 세무서장이 뭐라고 그래? 이걸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아줌마 부담부 증여 아니잖아. 단순 증여잖아. 단순 증여인데 지금 증여세 줄이겠다고 지금 여기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로 가시오. 어디로 가라? 단순 증여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한다고 그래?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284쪽 보세요. 284쪽. 단서 나왔죠? 둘째 줄? 빨리 봐. 밑줄 들어갑니다. 다만 여기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 간의 부담부 증여이면 그때는 그 밑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밑줄.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 이게 중요한 말이죠. 적어놓으세요.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하는 것은 뭘로 추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단순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증여. 그러니까 이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이 어디 와도
부담부 증여와도 그걸 인정을 받고 못 받고 못 받고 얼로 쫓겨나겠다. 단순 증여로 쫓겨나겠다는 얘기죠. 우리 아줌마 찔기네. 가셔. 그래갖고 얼른 다시 보냈어. 단순 증여로 쫓겨났죠. 즉 배우자나 직계준비서까지 때 부담부 증여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안 해준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근데 마지막. 무슨 규정이에요 얘가? 무슨 규정이에요? 추정은 어쩌라고? 반증의 제시를 어떻게 한다고? 허용한다고. 따라서 일로 단순 증여로 쫓겨났는데 쫓겨나더라도 나는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이지만 실제 채무 인수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뭐 한다면? 입증을 한다면 채무 인수 사실을 증명한다면 이때는 다시 뭐로 본다? 뭐로 본다? 부담부 증여로 보는 거죠. 부담부 증여로 인정을 받으니까 총 과세가는 얼마 된다? 3억 2천만 원. 단순 증여면 5억. 그래서 강남 아줌마가 배우자나 직계준비서에 부담부 증여를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구나? 뭘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강남 아줌마는 이걸 뭐 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단순히 증여하기 전에 은행에 가서 뭘 받고? 은행에 가서 뭘 받고? 대출 받아.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받는가? 아니야 나 강남 아줌마라니까. 돈이 없어 대출 받는 게 아니라 무슨 증여를 만들기 위해서? 부담부 증여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내 명의로 뭘 받고? 대출 받죠. 김대리 나 이거 우리 아들한테 부담부 증여. 어머 사모님 잘 생각했었어. 그러면서 우리 김대리 나한테 대출 해줘 안 해줘? 해주죠. 무슨 대출이고? 담보대출이잖아. 그 은행은 담보물이 확실하니까 당연히 대출을 비할 이유가 없죠. 대출 시행해서 은행에서 뭐가 발생하고? 대출금 이자는 수입 발생하는 거죠. 그 은행은 당연히 뭘 증여해? 뭘 유도해? 부담부 증여를 유도하죠. 은행은. 뭐보다? 단순 증여. 그러니까 은행 가면 다 뭐 하라고 그래? 부담부 증여라고 그러죠. 그래서 채무자를 누구로 만들고? 갑으로 만들죠. 그래서 갑의 명의로 담보 제공 부동산에서 뭘 설정해놓고 근저당권 설정해놓고 딱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해놓고 하는 거죠. 대출해놓은 거죠. 그래 놓고 나서 다음에 이제 뭐 하는가? 그 다음에 뭐 하는가? 이제 증여하는 거죠. 먼저 뭘 받고? 대출 받고 증여한다고. 그래서 증여를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하죠. 단 무슨 증여를 만들어야 되니까? 부담부 증여니까 증여 계약서에 조건 걸어놔야 되죠. 어떤 조건? 증여자 갑의 채무를 누가? 수증자 을이 인수한다라는 조건을 걸어야 되죠. 그렇죠? 이걸 걸어야 되잖아. 부담부 조건을 걸어내야 무슨 증여가 되니까? 부담부 증여죠.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 계약서에 의하여 을한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의를 넘겨주죠. 명의를 넘겨주니까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이전 등기해야 되겠죠. 근데 이전 등기를 하려니까 먼저 뭘부터 내야 돼요, 을은? 을은 뭘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소유권을 증여받아서 취득하니까 취득세 몇 프로 때려요? 증여니까 3.5% 때리죠. 그래서 3.5% 취득세 내고 취득세 영수증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서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등기하는 거죠. 그럼 명의가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그러면 그 명의 변경된 등기부를 들고 어디 가서 다시? 어디 가서? 명의 변경된 등기부 등본을 들고 어디 가야 돼요? 은행에 가셔야죠. 은행에. 은행에 가서 뭐 해야 되는가? 채무자를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누구한테 배울 거예요? 을로 채무자 변경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대출은 누가 갚겠다? 을이 갚겠다는 채무자 변경 확인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으셔야 돼요. 얼마 내고? 100원. 채무자 변경 확인서 끊어주시면 100원 내야 된다고. 100원이 바로 뭐냐? 인지. 그래서 은행에서 뭘 끊어줘요? 채무자 변경 확인서를 꺼내줘요. 그러면 그 채무자 변경 확인서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세무서 가셔야죠. 세무서 가서 이제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야.
이때 뭐로 가는가? 부담부 증여로 신고해야 하는 거죠. 그럼 은행에서 입증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죠. 그러면 결론은 강남 아줌마 뭘로 몰고 가세요? 부담부 증여로 몰고 간 거죠. 이겼다. 강남 아줌마요. 얼마 돼서? 이게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이 가액이 크면 클수록 이 세부담의 크기는 달라지는 거죠. 엄청 커지고 지금 5억짜리 갖고 예를 들지만 돈 많은 사람이 5억이 껌이지. 껌값이잖아. 그래요? 5억짜리 껌 씹어본 적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결론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누가 이겼어? 강남 아줌마 결국은 이기잖아. 까불고 있어요. 세무서장 인정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부담부 증여. 누가 입증해줬으니까? 은행이. 그 대신 은행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마디 한다고 그랬죠? 은행이 인정해줘야 돼, 부담부 증여는? 은행이 입증해줬으니까. 세무서장이 인정해줘야 돼? 은행이 입증해줬으니까. 그 대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두고 보자 그랬다고 그랬죠? 세무서장이 뭐 하라고 그런다고? 두고 보재. 여기서 세무서장이 두고 보자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후 관리. 그러면 강남 세무서장은 인정해줍니다. 좋다. 부담부 증여 인정해주겠다. 그 대신 얘는 사후 관리 들어갑니다. 사후 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뭐 하겠다? 지켜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뭘 지켜본다는 얘기예요? 뭘 지켜본다는 얘기예요? 누가 뭐를 채무를 갚는 걸 확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을이 자기의 세부담 능력으로 갚지를 못하고 세부담 능력이 없는데 대출 원리금 뭐하면 갚아가면 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는데 이게 갚아진다. 그러면 이때는 세무서장이 드디어 잡았다 그러는 거죠. 봐라, 네가 돈 못 갚지 않냐. 누군지 모르지만 네가 너한테 누가 돈을 줬으니까 네가 갚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뭘 때려요? 증여세 때리죠. 누가 이겼어요? 세무서장이네. 아씨.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학생인 을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재산으로 증여를 해줘야죠. 여기서 증여 목적물이 중요합니다. 증여 목적물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세무 전문가가 상담해 주죠. 뭘로 증여해 줘야 돼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수익형 부동산이죠. 수익형 부동산이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 상가 등. 상가를 증여해 주면은 을의 명의로, 을은 물론 미성년자면 법정 대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 맺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통장의 명의를 누구 명의로 해요? 을의 명의로 하면 되죠. 그래서 월세를 1로 2분 집어넣으면 됐죠. 그러면 그 집어넣은 월세를 가지고 뭘로? 대출 원리금 상환 자동 이체시켜버리면 되죠. 그러면 계속 돈은 누구의 돈에서 빠져요? 을. 을은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임대료에서 나왔죠. 그 정상적인 자기 명의로 나온 거죠. 그러면 세무서장은 다시 지는 거죠. 누가 이겼어요, 결론은? 강남 아줌마가 이깁니다, 결론은. 이게 세금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여러분, 연예인들 가끔가다 뭐 재산 많다 할 때 뭐 나와요, 대부분? 부동산 억대 재벌 소유자들, 연예인들 뭐 유명인 나오잖아. JRP YJ 이런 거 유명, 고소영 장동건 다 뭐 갖고 있어요? 부동산 갖고 있죠? 청담동, 대치동, 홍대 앞에 갖고 있죠? 주택이에요, 상가요? 다 상가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주택하지 않습니다. 왜? 주택 가격은 하락하니까 그거 갖고 있을 필요 없어. 어차피 자본소득은 안 나오니까. 그럼 무슨 소득 얻겠다는 얘기예요? 임대소득 얻겠답니다. 부동산 가격 하에서는 자본소득이 안 나오잖아, 매매 차익이. 그러니까 당장 뭘부터 받겠다는 얘기야? 월세.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재테크할 때는 주택으로 재테크한다, 상가로 재테크한다. 상가로 하죠. 다만 상가는 규모가 주택보다 크다, 작다? 크다. 그러니까 일반 개미들이 아니라 뭐야? 일반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규모가 크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어디로 가는 수밖에 없고 소액의 주택 쪽으로 가는 거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는 거죠. 경공매 시장 가보세요. 개인들은 주로 어디에 접근해요, 여러분? 경공매 가도 소액 주택 쪽으로 많이 갑니다. 돈 많은 사람들 어디 갑니까?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 상대하실 거예요? 공인중개사 되시면? 응? 개미 상대,
아씨 미치겠네. 개인 상대할 거야? 돈 많은 사람 상대할 거야? 예, 돈 많은 사람 상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경공매 중개할 때도 뭐를 중개해 줘야 돼요? 주택이에요, 상가예요? 상가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주택은요, 권리관계 복잡하고 금액 적고 달라붙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낙찰가 높습니다. 재미없습니다, 경공매도. 그러나 뭘 잘 잡아야 돼? 상가. 상가는 뭘 주의해야 돼? 유치권을 잘 보셔야 되죠. 상가는 유치권만 분석 잘하면 게임 끝납니다. 자, 285조. 이혼 위자료 마무리합시다. 이거 됐죠, 여러분? 부담부 중요? 네. 계산 문제까지 나온다고 그래서 분명히. 이거 마지막이야, 이번이 이제. 더 이상 이거 맨날 이거 갖고 이렇게 때울 수 없어요, 여러분. 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만 안 계시면 벌써 나갔을 텐데. 자, 꼭 처음 오신 분들 이거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따 포토타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양그릇 3번 이혼 위자료 갑시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자,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이 확정 판결에서 일정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밑줄 일정의 위자료 지급. 여기는 과세한다 안 한다? 응? 일정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 어떡하냐?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하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 왜 안 한다 그랬어? 손해배상금이라 그랬잖아. 쓰면 뭐하냐? 쓰면.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랬죠? 뭐라서? 위자료 지급에 뭐하여? 가름하. 이게 중요한 거야. 위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뭘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뭐하면? 대물변제. 이때는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죠. 여기서 양도로 보는 건 뭐야 여러분? 대물변제가 나와야 되는 거야. 대물변제. 이것도 그냥 입에 거품을면서 했구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혼할 때도 재테크, 세테크가 있다고 그랬잖아. 이혼할 때는 재산 이전 형태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 꼭 적어놓으라 그랬잖아. 언제 써먹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첫째 뭘 지급하는 경우와 위자료 지급하는 경우와 두 번째 뭐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 이거 다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이거 강조했잖아.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서 이 이혼 위자료를 뭘로 지급하면? 금전을 지급하면 이때는 아무런 과세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과세 문제 없다. 그래서 심지어 무슨 이혼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위장 이혼까지 한다고 얘기했잖아. 증여세 부부지간에 증여일 때 얼마까지 공제해 준다고요? 6억. 30억을 이전해 주려니까 몇 년 걸려서 결론 아까 50년.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게 두 눈 뜨고 상속도 아니고 두 눈 뜨고 해결하는 게 바로 뭐라서? 이혼이었잖아. 그래서 돈 사업하신 분들은 이렇게 위장 이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명의를 누구한테? 상대방 처자식한테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놓고 이혼해놓고 상대방과 혼인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법률상 남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그 사업자의 이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배우자한테 추징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단 우리 민법에서 이거 들으셨나요?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그만 가. 여기까지. 그래서 과세 문제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랬죠. 왜? 과세 문제가 발생 안 하는 걸 출제원이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뭐라서? 요거 대신 금전 지급에 가름하여 뭘로 넘겨주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이때는 뭘로 줘야 되는데? 돈으로 줘야 되는데 위자료를 뭘로 줬어? 부동산 넘겨준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다? 대물변제. 자, 대물변제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래서 본다. 그래서 이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 나왔었고 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양도는 무슨 양도? 무상양도, 유상양도? 유상양도. 뭔가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동산을 넘겨준 배우자는 넘겨주고 상대방 배우자한테 넘겨주고 뭘 받았어야죠?
뭘 받았어요? 자, 봐요. 갑이 학원 끝나고 집에 가다가 집에 안 가고 살짝 바깥길을 걸어갔어. 뭐 했어? 왜 했어? 응? 최근에 나왔던 이 외도와 관련된 드라마가 뭐였어요, 여러분? 유아인가? 물강 그 뭐 알아야지. 그거 있잖아. 외도했죠. 개콘에서도 그거 하던데 예전에.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외도해서 걸렸어. 그래서 뭘 당하는가? 이혼 당하는 거죠. 이혼을 당하는데 돈이 있어서 없어서 이걸 뭘로 주면? 돈으로 주면은 과세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돈이 있어서 없어서 가지고 있던 뭘로? 부동산의 명의로 누구한테 넘겨줬어? 그러면 넘겨줬으니까 뭔가 받았어야죠. 무슨 양도해야 되니까? 유상. 뭘 받았어요, 갑은? 아니, 돈은 지금 부동산 누가 받았어? 갑은 분명히 제가 그랬잖아요. 유상은 넘겨주고 뭔가 받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갑은 뭘 받아서 부동산 넘겨주고? 어떤 분은 자유대. 다른 학원에서 물어봤더니 받은 거 있어요? 있대.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자유. 이해됩니까? 자유. 대가 치를 만하지. 뭐죠, 여러분? 기존 채무의 소멸이죠. 뭐에 지급하는 거? 위자료 지급 채무가 소멸됐죠. 그럼 제가 아까 우리 그림 그렸잖아요. 기존 채무 소멸은 뭐다? 아까 여기다 그림 그려놓고 넘겨주고 금전을 받았다. 무슨 계약? 매매계약. 부동산 넘겨주고 다른 법인의 주식을 받았다. 현물 출자. 그러면서 기존 채무 소멸했다. 뭐야? 대물변제. 대물변제잖아. 대물변제. 그래서 결론. 얘한테 양도소득 때린다 안 때린다?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야 된다니까. 그러면 잘 봐 여러분. 인간적으로 갑은 잠시 집에 가다가 바깥길을 걷어갔다가 걸려갖고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터지고 뭘 당하고? 이혼을 당하면서 위자료 줬는데 돈이 있어서 없어서 갖고 있던 뭘로 넘겨줬더니 부동산 소유권이 있던 무슨 양도? 유상양도에서 뭘 또 두들겨 맞아? 갑 불쌍해 안 불쌍해? 안 불쌍해? 갑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 뭘 교훈을 얻어야 돼? 응? 외도하지 말자? 할 수도 있는 거지. 더욱 중요한 건 뭐야? 진정한 프로라면 걸려서는 안 된다. 저거. 그런데 요때 요 부동산이 조금만 해요. 뭐였다라면 1세대 1주택으로서 몇 년 이상 보였다는 말이 나오면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잘 보셔야 돼요. 위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그 부동산이 뭐라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랍니다. 결론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이 소유권 이전 양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응? 안 본다야 본다야? 안 본다야. 왜? 과세를 안 하니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 양도로 본다 안 본다 해서 결론으로 대답하세요 그랬어요. 과세를 하면 양도로 본다. 과세를 안 하면 양도로 안 본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여기서 혼동 이야기 됩니다. 아니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니까 대물변제 양도로 보되 비과세가 적용됐을 뿐이다. 따라서 양도로 본다라고 고르면 그분은 맞으신 거다고 틀린 거다고? 틀린 거다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알아들으셨죠? 다시 한번.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니까 뭐고? 대물변제.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다만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였으니까 뭐가 적용될 뿐이다? 비과세. 따라서 이때의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본다라고 그러면 맞다고 틀리다고? 틀리다고.
양도로 보지 않는다라고 골라야 된다고. 왜? 과세를 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부부 공유재산의 분할. 요거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답니다. 왜? 요거는 뭐다? 공유권의 분할이죠. 공유권의 분할. 심지어 지분을 초과하여 지급해도, 심지어 뭐 지분을 초과 지급해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즉 여기서 과세를 안 한다는 것은 뭐를?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과세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뭐는 과세한다? 그렇죠. 취득세는 과세한다. 취득세 과세한다. 적으세요. 참조. 자꾸 여러분 양도소득세, 취득세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나의 양도는 상대방이 뭐니까? 취득이니까. 적으세요. 몇 페이지냐면은 여러분 113쪽 참조 적으세요. 취득세 과세 적어놓으시고 참조 113쪽. 113쪽 오셨어요? 오시면은요 113쪽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 민법 제834조 제839조 2 및 제840조에 따른 밑줄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올해 개정사항이기도 하죠. 사실 개정된 건 법률만 민법 법률 때문에 바뀐 거고, 그래서 민법 제834조 등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있죠 여러분? 거기다가 적으세요. 이게 바로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입니다.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 때는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하는데 특례 세율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 2%를 뺀 세율로 과세한다. 거기까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뭐는 과세 안 하지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는 안 하지만 뭐는 과세한다고요? 취득세는 과세한다고.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에 대해서. 과세를 할 때 얘는 표준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무슨 세율 적용한다고요? 특례세율로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잡을 줄 알아야 된다서 부부 공유재산. 이거 부부 공유재산 다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시 양도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수정해 주세요. 수정표. 예, 그래서 다음 주 286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부터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 못 해갖고 요거 좀 붙여갖고 다음 주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부터 들어가면서, 자 오늘 잠깐 배웠던 거 복습 좀 잠깐 하겠습니다. 자 5분간만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다? 개인. 그 소득세는 무슨 세다? 기간세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서 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다. 국세다 보니까 항상 모든 국세 과세권자는 누구다? 납세지에 관할 세무서장이다. 이때 납세지는 국세일 때는 어디다 원지? 주소지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납세무자는 크게 다시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했는데,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무자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 어디에서 발생하고 국외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납세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어디서만? 국내 것만 과세가 되고 국외에서 발생한 건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 단 거주자를 하더라도 국외 자산에 대한 것은 양도소득은,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 주소나 것을 둔 거주자만이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했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갑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이라면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이다. 다 과세 대상이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여기서 뭐는?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때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를 묻지 않고 과세하지만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다? 등기된 거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거에서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양도했다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하되 이때 우리 입주권은 아니 아파트 당첨권은 주택수와는 관련이 있지만 없지만 뭐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항상 우리 주택수에 어떻게 한다? 취급한다. 주택 포함한다 그랬죠. 이런 거 말고도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국민주택 채권이다.
맞다 아니다. 틀렸다. 국민주택채권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금전상환채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채권은 뭐였다? 현물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이었다. 요것만.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는 걸려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라고 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특히 기타 자산에서 여러분 주의할 것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 그래서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되려면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다. 단순한 영업권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무리 양도의 개념. 양도소득세 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첫째 사실상 이전된다. 둘째 반드시 유상양도된다.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간다면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된다 그랬죠. 이때 양도로 본 대표가 바로 매도, 교환, 법령, 현물 출자, 대물 변제라든지 또는 부동산의 물납이라든지 이러한 뿐만 아니라 자발적이 아닌 비강제적 뭐 협의 매수나 수용, 공매, 경매 다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특히 양도로 본 대표 선수가 바로 뭐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원칙 수증자의 채무인색은 양도로 보고 안 보고 수증자의 채무인색은 양도로 보고 안 보고 증여 당시 재산가에서 채무인색을 뺀 금액은 요거는 뭐로 보고? 증여로 본다. 단 이때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간이면 이때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해서 뭐로 때려버린다? 증여세를 때린다. 근데 이게 무슨 규정이다 보니까? 추정이다 보니까 반증의 제시를 허용하면 다시 뭐로 받을 수 있다? 부담부 증여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혼 이자료 금전을 지급하면 과세가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거를 금전 지급에 가려봐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했다. 대물 변제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다음에 이혼하는 과정 부부 공유재산의 분할도 있다. 이때 부부 공유재산의 분할은 단순한 공유권의 분할이니까 양도세에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증여세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뭐는 과세한다? 취득세는 과세한다. 이때 취득세 과세는 표준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세에서 2% 뺀 특례세로 과세한다. 기억나시나요? 예, 고생도 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